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여성과 암하면 떠오르는 질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유방암을 첫 번째로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도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이 겪는 암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고요. 매년 발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바쁘다는 핑계와 또 설마 내가라는 아니란 생각에 병을 키우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면지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신혁재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유방암이 가슴과 관련된 병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유방암이 어떤 질병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암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의 정상적인 조절 기능이 깨져서 증식을 무한하게 하게 되는 그런 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에 그런 비정상 세포들이 덩어리를 지는 걸 이제 암이라고 하고요. 네. 유방은 정상 조직들로 이제 유선 조직, 그다음에 유선을 지지하는 지지 조직, 임파 조직, 그다음에 지방 조직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 중에 이제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유즙을 만드는 유엽과 그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 여기서 네. 있는 상피 세포들이 잘못된 증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도,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임파관을 통해서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기 검진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이라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유방암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요? 네, 유방암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갑상선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여성의 암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 한 15%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8명 중에 1명이 80살까지 살 경우에 네. 그렇게 높이 생기고요. 국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40명 중에 1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전체 발병 수를 보면 2010년에는 네. 16,000명이 신환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된 2013년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신환이 새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발생이 있고요. 이런 유방암은 현재 치료가 잘 되고 있지만 그중에는 진행성 혹은 전이성 유방암도 아직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빨리 조기에 검진하지 않으면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 이렇게 유방암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유전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유방암 사실 저희가 원인을 알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확실히 알려져 있는 원인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굉장히 있고 환경적인 요인들,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따른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성 말씀하셨는데 전체 유방암의 한 7% 정도가 유전성 유방암입니다. 유전성 유방암은 BRCA1, 2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는 전체 유방암의 아까도 말씀 7%이기 때문에 10,0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했을 때 700명 정도, 네. 약 2만 명 정도 현재 발생을 한다고 보면 1,400명 정도가 유전성 유방암이고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이런 분 중에 이 유전체가 있다면 네. 자녀에서 생길 확률이 한 5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유방암과 한 환자에서 난소암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남성의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남성 유방암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징상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네. 나타나게 돼서 보통 30대나 이렇게 유방암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전성이 있는지 의심을 꼭 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남성 유방암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먼저 네. 그 요인이 조금 높은 수준인 것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상대 위험도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면 암이라는 것들은 다 나이가 많이 들면 생길 때 65세 이상의 연령, 그다음에
비정형 과증식증이라고 해서 유방 세포가 암 전구 단계인 세포로요.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은 증식증이 있는 경우. 네. 그다음에 유전자 아까 말씀드린 BRCA1 혹은 2의 유전자 변이가 환영된 경우. 그다음에 과거에 본인이 유방암을 앓고 있었던 경우라면 상대 위험도가 4배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체내 혈액 검사상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굉장히 높고 폐경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 혹은 흉부에 이전에 방사선을 받은 경우 네. 그다음에 부모나 자매 뭐 이런 간에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에서 4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초경이 빠르다든지 폐경이 늦다든지 뭐 사회 경제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제 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칼로리의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네. 이런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초산 연령이 너무 30세 이상으로 많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다음에 수유를 안 했다든지 뭐 출산의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대개는 한 1.1배에서 2배 사이 정도의 네.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고요. 경구 피임약을 먹는 경우에는 먹는 동안은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끊으면 없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먹는 건 좋지 않고요. 폐경 후에도 호르몬 요법을 오래 하는 거는 한 2배 정도 위험도를 올리기 때문에 또 5년 이내로 짧게 끝내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이 어머님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이렇게 주사요법이나 약물 치료 받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5년 이상 하시면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발병률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시청하시다가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 아는 사람이 네. 이제 결혼을 암인지도 모르고 이제 한 거죠. 근데 3개월 만에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하고 지금 5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혹시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게 좀. 네, 이 암 수술을 하고 5년이 지금 경과하신 거죠? 네. 네. 이런 경우는 아이 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요즘에는 이제 유방암 치료하고 이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이 가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이고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하면서도 이후에 임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5년이 지난 이후고 지금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다음에 생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시고요. 네. 아이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정말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머님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런 유방암이 생기기 전에 사실 이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 이 내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유방암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자가 진단이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대개는 뭐 여성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생리 때가 다가오면 유방이 많이 단단하게 뭉치고 아프고 그러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검진을 해도 뭐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생리 끝나고 한 4일에서 5일 사이, 대개는 일주일 정도까지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어떤 혹이 있다면 혹을 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네. 매달 규칙적으로 생리 끝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셔야 새로운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방에는 워낙에 단단한 조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것과 비교를 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방암 자가검진의 3단계라고 해서요. 저희가 유방 생리 끝나고 3일 후에 네.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유방암을 하는데요. CG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1단계부터 볼까요? 네. 1단계를 보시면 먼저 보는 겁니다. 거울을. 거울을 보면서 유방에 본인의 유두나 피부에 뭐 함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팔을 내린 상태, 그다음에 깍지를 끼고 머리 뒤로 넘기고, 그다음에 골반 위에 손을 올려서 가슴에 힘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서 유방의 전체적인 형태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단계로는 서거나 앉아서 보게 되는데요. 샤워하실 때 비누를 묻혀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세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바깥쪽 애과부부터 쇄골 밑에를 이렇게 한번 돌리고
유륜 주변을 돌려서 3번을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해서 유방을 촘촘히 확인을 해서 어떤 혹이 만져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즙이 나오는지 혈성 분비물이 없는지 유두의 분비물을 확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앉아서나 혹은 서서는 위쪽에 있는 유방의 혹은 만질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유방의 혹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베개를 받치고 팔을 머리로 올리면 아래쪽이 견인이 되면서 유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혹도 잘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팔로 아래쪽,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유방에 혹이 있는지를 잘 만져보시면 이제 3단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게 3가지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유방암 네. 검진만 하셔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생리 끝나고 난 후 이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기 네. 전에 네. 앉아서 또 서서 누워서 이렇게 매일 주기적으로 네.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면 내 몸의 변화를 조금 더 철저하게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유방암 증상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경우, 네. 이런 게 만져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면 유방암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세요. 되게 유방암은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 5대양 검진에 유방암 검진이 있어서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3분의 1이고요.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만져지는 멍울, 우리가 혹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져지는 혹이 이제 있을 때는 전문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특징적으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잘 안 지어지고 굉장히 단단하고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혹이 있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대개 이제 양성 종양의 경우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크기의 변화도 있고 잘 움직이는 가동성이라든지 잘 움직이고 이런 혹들의 경우에는 양성 종양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혹이 생기고 특히 이제 폐경기 가까운 나이 45세에서 55세의 유방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나이에는 혹이 생긴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그 혹이 혹시 나쁜 혹은 아닌지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물 같은 것 때문에 나오는 그 유즙 같이 나오는 이렇게 맑은 장액성이나 네. 젖 색깔의 이런 유즙 분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유관 하나에 유관이나 이런 데서 저절로 속옷 같은 데 묻어 나오는 이제 혈성이나 초콜릿 색깔의 네. 이런 분비물이 나오면 이것들은 혹시 유방암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사를 해야 되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상피 내암이 있거나 혹은 뭐 유관 내 유두종 이런 양성 종양이 있거나 뭐 이런 섬유 낭종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데는 유방 검사, 초음파나 촬영 혹은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비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뭐 이건 아주 나중에 나타나는 변화지만 피부 같은데 이제 함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이 많이 발전을 하면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피부가 들어가고 혹은 오렌지 껍질 모양으로 두들두들하게 이렇게 네.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네. 아주 드물게는 이제 임파절에 혹이 생겨서 그게 이제 유방암 때문인데 임파절이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보면 어깨나 겨드랑이가 아파서 오셨는데 검진해 보면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신데요. 별 원인이 없는데 겨드랑이가 아프다거나 뭐가 혹이 만져지시면 병원에 오셔서 혹시 유방암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초기에 이렇게 내 몸을 자주 이 검진을 해서 자가 검진을 통해서 네. 이 멍울이나 이 피부 변화를 자각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초기여서 이 자가 증상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방암학회에서는 이제 35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은 전문의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네. 40세부터는 2년에 한 번씩은 유방 검진, 그러니까 유방 촬영을 스크리닝 선별 검사는 유방 촬영만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네.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학적 검진과 함께 유방 초음파, 그다음에 뭐 의심스러운 혹이라면 조직 생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35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 꼭 네.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40세부터는 유방 촬영. 네. 꼭 하셔야 40세는 되고요. 네. 유방 네. 촬영.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사실 유방암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유방을 절제해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겁을 내시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건가요? 네. 유방암 치료는 최근에 많이 발전해서요. 유방암의 병기나 환자의 특성, 뭐 젊은지 나이가 드신 분인지, 그다음에 암의 병리학적 특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수술하게 되고요. 네. 현재는 대부분 한 7, 80%의 경우에서는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유방 보존술이라 해서 유방의 모양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네. 유방을 전절제하지 않고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임파절도 다 떼어내면 임파부종이라 해서 팔이 막 붓는데요. 네. 최근에는 감실임프절 생검이라는 게 임파절 음성, 그러니까 전이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에서는 표준 수술 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 방법을 쓰면 굉장히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유방암만 깨끗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을 절제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도 진행돼서 아주 늦게 발견된 경우나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특별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요즘에는 즉시 재건이라 해서 네. 성형외과적인 기법을 통해서 다른 데에 있는 조직이나 보형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유관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 재건을 하게 되면 환자의 삶의 질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네, 개인적인 보험에서도 실비보험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치료들도 적극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걸려서 내 유방이 없어진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전문의와 잘 상의하시면 최대한 유방의 형태도 살릴 수 있고 절제를 하더라도 재건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화학요법, 내분비요법, 표적 치료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많이 발전이 돼서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최대화하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암 화학요법 하면 환자분들 머리 빠지고 구역 구토하고 네. 많이 걱정하시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구역구토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잘 견디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이 한 60%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조기인 경우에는 항암을 안 하고 내분비 치료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적 치료 같은 것들도 최근에 아주 나온 최신 치료 방법인데요. 이거는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 치료 효과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유방암의 생존율이나 치료효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어서요. 네.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잘 치료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다른 암보다 더 걱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유방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네. 내용 때문이었는데 그렇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꼭 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다가 문자 주신 분 계시는데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 가슴 유방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밀 조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또 이 치밀 조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치밀 조직이라는 건 이제 유선 조직이 얼마나 밀도가 높은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방 촬영을 하면 지방 조직과 유방 조직이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있어서 대조가 되면서 이제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서 사진으로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걸 치밀 유방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이런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방 조직이 적은 경우보다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혹시 뭐 숨겨진 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혹이 없다면 대개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네. 혹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고 건강검진에 계속 나온다면 유방 촬영에 유방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치밀 조직이라면 이 가능성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떤 질병이든 이 걸리는 것,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 유방암도 이 평소 일상생활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조금 있을까 싶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를 높이는 것들을 회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잘 알려진 게 이제 에스트로겐인데요.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줄이는 게 좋은데요. 뭐 그렇다고 초경이나 폐경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아이를 많이 갖고 수유를 오래 하고 이런 것들은 유방암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도 많이 안 나시고 그런데 아이도 많이 나시고 수유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비만이 또 유방암의 요인이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뭐 유방암뿐 아니라 모든 뭐 건강에 좋은 일이죠. 근데 유방암에도 여러 연구에 보면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30-40분 정도, 뭐 대개는 한 60분 정도까지 운동을 지속하시면 유방암의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엔 여성분들도 음주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음주를 계속 하게 되면은 유방암의 확률이 뭐 폐경 여부에 관계없이 한 7%에서 10% 정도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흡연은 아직 연관된 보고는 없다지만 폐암이나 다른 암하고 워낙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은 필요한 때 잠깐 짧은 기간 하는 건 문제 없지만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건 유방암의 위험성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모유 수유를 하면 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모유 수유하면 영향을 많이 줄이지만 그렇다고 유방암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줄이는 요인의 하나죠.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많이 하면 좋지만 저희 어머니들 중에 이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뭐 70세 어르신이 나는 아이를 5이나 가졌는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하시는데요. 예방하는 효과가 일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를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 젊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또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 패션을 조금 더 예쁘게 입으려고 이 꽉 끼는 브레이저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꽉 끼는 속옷을 입으면 유방암을 더 잘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꽉 끼는 속옷을 입으면 유방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어서 저희 클리닉에도 이제 유방이 아파요 하고 오시는데 보면 너무 이렇게 작은 속옷을 착용하시거나 꽉 맞는 걸 착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유방암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또 제가 들은 말 중에는 이 가슴이 큰 여성의 경우는 이 작은 여성의 경우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슴이 크더라도 그 지방 조직이 많고 밀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치밀 유방이 아니고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유방암의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방 조직의 치밀도가 문제고요. 치밀한 유방인 경우가 작더라도 너무 치밀도가 높으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겠죠. 이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멍울이 잡히면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멍울이 모든 게 다 암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개는 나이 연령이 중요한데요. 20, 30대 여성에서 만져지는 대부분의 멍울은 가장 흔한 게 이제 무록, 낭종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섬유선종이라고 불리우는 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 30대 혹이 만져진다고 무조건 암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진다든지 뭐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의료진을 찾아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대 중반 이후에 만져지는 혹들은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양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도 의료진을 찾아서 정말 암인지 암이 아닌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